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큰 착각입니다. 안전하다고 믿는 자산이 부동산이죠. 집이라고 하는 게 안전자산이 아닌 게 오래됐습니다. 또 다른 비상자산을 꼭 만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후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게 죽어야 끝나죠. 퇴직연금으로 얼마 못 삽니다. 나이가 들면 이 돈이 진짜 중요해지고 또 적어지기도 하고, 은퇴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은,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우선입니다. 노후가 힘들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늙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돈이 걱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후라고 이야기할 때 말 그대로 나이 들어서 그 후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면, 그건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노후 준비하면 돈 얘기가 많이 나오고, 특별히 우리 머니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돈에 관련돼 가지고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압축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사람은 돈으로도 살고 그 밖에도 삶으로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 노후 준비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건강 준비 먼저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승전 몸뚱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몸의 불편감이나 혹은 내 몸의 질환,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경우에는 돈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장기적으로 또 오랫동안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기승전 몸뚱이, 몸에 대한 준비가 노후의 1차적 준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번에 꼭 필요한 준비라면 전 돈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나이 들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면 돈이 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한 것이 더 간절해집니다. 되게 우리는 퇴직을 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자산들도 과거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적을 거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뭐 대단히 투자를 잘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차원에서 불어나거나 이럴 가능성도 사실 노후에는 굉장히 줄어듭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실제 자식들이 우리를 돌아본다는 보장도 없고요. 특별히 우리가 노후에 이상할 정도로 예전에는 없었지만 요새는 일상화됐다라고 얘기할 만한 이 노후에 이혼이라든지 별거라든지 졸혼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다 돈의 분산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늘어나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더군다나 관리가 잘 되면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생각하는 관리는 변수들이 많아지면서 의료 차원이나 뭐 가족들이 여러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나면 그거 다 돈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정해지거나 혹은 줄어드는 돈의 상황에서 나이가 들면서 엄청난 변수이자 큰 고민거리가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준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뭐 관계 테크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정테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텐데, 관계 테크가 됐건 정테크가 됐건 우리가 이걸 잘 살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고독이 우리를 침범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일종의 전장에 나를 내놓고 벌판에 나 혼자 우두커니 헐벗고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런 많은 요소들이 결국 나이 들면서 노후를 구성하게 될 텐데, 내가 가족이 됐건 그게 친구가 되었건 그게 돈이 되었건 내 자신이 되었건 간에 우린 내 자신으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내 외부 세계까지 좋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여기에 대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게 어쩌면 노후 준비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각각의 요소들이 그래도 평균값은 좀 돼야 그래도 살만하다, 그래도 좀 다행이다, 앞으로 살 것에 대한 걱정보다 이걸 잘 지키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퇴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 내 몸은 영원히 건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착각이고요. 몸은 최고의 안전터이자 동시에 최고의 변수입니다. 몸에 대한 안정성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기도 하지만 요즘의 퇴직자들에게는 가장 큰 변수이자 가장 큰 착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애호하자 동시에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자산이 부동산이죠. 그 중에서도 나 집 한 채 있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안전자산이 아닌 게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면서 내가 이 집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냥 머물기도 하겠습니다만,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집은 계속 고쳐나가야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고정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내가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변수들 때문에 대출을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가족들의 필요나 용도에 따라서 혹은 내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개인적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다른 자산이 없을 경우는 이거를 분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나요. 그러면 나의 노후의 그림은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정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자산과 또 그 밖에 예비 자산들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집이 계속 나에게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금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노년기의 안정성과 안심에 관해서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퇴직 전에는 따박따박 돈이 나오지만 퇴직한 이후에 평소에 돈이 나올 때 30만 원과 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30만 원, 50만 원 나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전한 터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안전한 자산이 되기는 어려워요. 팔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내가 판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카운트가 될지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에 관련된 적어도 노후와 관련된 두 번째 착각은 내 집이 나에게 안전한 곳이고 안전한 자산일 것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노후의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난 혼자서도 잘 살아 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우리가 이 착각을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를테면 혼자 살 때 내 몸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지사가 늘 달려와 줄 것 같고 안드로이드 같은 이런 로봇 같은 것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언제 현실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 오롯이 내 몸에 대한 통증을 내가 겪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그건 내가 생각하는 이 변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결국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몸에 대한 통제, 또 외로움에 대한 통제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큰 변수가 될 거예요. 가능하면 나와 내 가족이 같이 있으면 좋고요. 가능하면 나와 주기적으로 연락하면서 나의 안심 창구가 되고 내가 늘 도움을 청했을 때 그 손을 잡아줄 만한 또 하나의 사람, 또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착각 속에서 나중에 정말 외롭게 혼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큰 착각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있고요. 내가 깔지 않은 아스팔트를 달려서 내가 만들지 않은 자동차를 타고 내가 펌프질을 하지 않아도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온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1년에 2억 아니라 200억을 낸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다면 각각의 인프라들은 나를 돕는 자원들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활용하는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자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 자원들, 나와 함께할 그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나도 그들을 돕고 그들도 나를 도우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그 상호성을 잊어버린다면 그거야말로 노후에 가장 비참한 상황을 만드는 착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후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게 죽어야 끝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60세 정도면 환갑잔치를 크게 했던 이유가 그때 상 한번 받고 그냥 떠나가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환갑잔치 하나요? 안 하죠. 환갑잔치 하면 요새 어르신들이 그런 데잖아요. 야, 요즘은 애들도 잔치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100세를 넘어서서 뭐 120, 150, 뭐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우리가 2024년에 매해 100세가 되신 분들께 드리는 청려장이라는 걸 그해 100세 되신 분들께 드리는데 2024년에 이 청려장을 받은 분들이 2,658분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살아 눈을 뜨고 길을 걸어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100세를 살 가능성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후 준비가 언제까지냐, 완결된 건 언제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건강에 대한 완결이 없죠. 그럼 노후 준비에 대한 끝은 아직 되지 않은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항상 변수가 생겨나죠. 그러면 돈 역시 노후 준비는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의 관계라는 건 내가 외로움 속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이걸 다 갖추었는가? 이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엄밀히 말하면 노후 준비는 없다. 또 완결된 노후 준비라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까지는 건강한 것 같아. 앞으로 이렇게 내 몸 관리를 해야 되겠어. 이런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이걸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후 준비 중이고 꽤 노후 준비가 됐다라고 안심할 수 있다.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노후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에 보면 나는 하루에 3끼 이렇게 먹고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렇게 살고 한 달에 얼마 정도 쓰고 내가 병원비로 이런 게 준비가 됐어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노후 준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관련해서 내가 영원히 혼자 살 수는 없을 거고 결국 우리가 혼자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와 내 아이들과 또 내 친구들과 또 내가 아는 사람들과 또 내가 새롭게 만난 SNS가 됐건 복지관이 됐건 아니면 새로운 배움터가 됐건 이런저런 곳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하고 생각해 본다면 내 성격 기준 앞으로 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 이런 정도의 마음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노후 준비에 대한 그림을 갖추고 있다 스케치가 되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결국은 내가 비싸게 주고 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몸이 망가지듯 내 아파트도 그렇게 낡고 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초기 자산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누군가는 강남에 비싼 데에 이런 아파트들을 사서 또 개발하는 데를 사서 굉장히 오르고 거기에서 굉장히 달콤함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 아다시피 지금 한국 경제가 만만치 않고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선들이 훨씬 더 많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누군가는 오른다, 누군가는 떨어진다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낡게 되어 있고 대단한 지역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들 조금씩은 떨어지는 자산의 아파트 위에 올라앉아 그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아파트 말고도 내가 지금 50대인지 60대인지 70대인지 80대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말씀드려요. 아파트라고 하는 부동의 자산 말고 또 떨어지는 자산 말고 또 다른 비상자산을 꼭 만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저는 꼭 연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칙연금. 그래서 적어도 국민연금 나오고 개인연금 있고 그다음 퇴직연금 있고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있고 이렇게 4가지 연금을 통해서 여러 자산의 형태를 생각하고 또 구상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놀라울 정도로 국민연금을 받지만 너무 적게 받는 분들이 많고요. 개인연금 들지 않은 분들 굉장히 많고요. 퇴직연금 누구는 회사에 다니겠지만 그 회사 다니다 중간에 인출한 분들도 계시고 어느 분들은 평생 자영업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분들은 퇴직연금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길어진 생애를 돌아본다면 사실 그 퇴직연금으로 얼마 못 삽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이 있는데 이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홍보를 여러모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택연금 꼭 하시라고 좀 권해드리는 타입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대출이 아니거든요. 내 집 살면서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지속적으로 돈이 나오면서 마치 연금처럼 계속 돈이 나오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좀 강조하는 편이고 개인연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젊으시다면 30대이거나 40대이거나 50대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작더라도 들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는 변액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적게라도 들어서 나중에 돈이 없는 순간에 그래도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그거 얼마 된다고요? 밥 한 끼 먹으면 없어요? 그때 되면 밥 한 끼 먹을 돈조차 없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적더라도 이런 비상자산이자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산을 적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애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젊은 사람들이 살다가 안 살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보다 목숨은 질기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작게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크게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건강을 돌보는 것도 그렇고 실제 돈을 모으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지낼 수 있는 능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작게라도 그게 연금 보험이 됐건 아니면 연금 저축이 됐건 최근에는 젊은 층들이나 또 연령대에 따라서 아주 다채롭게 상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물어보고 컨설팅도 받은 다음에 나를 위한 개인적인 자산, 그중에서도 비상자산으로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적더라도 믿고 갈 수 있는 것들을 꼭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또 할 수 있다면 주택연금도 더 이율 떨어지기 전에 그 현장에 계신 분들께 좀 여쭤보셔서 얼마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립니다.
독거 어르신들이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초고령 사회 원년이 되었는데 이 초고령 사회 원년이 된다는 건 우리 전 국민의 20% 이상이 노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이 사회가 노인 중심의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노인이 나쁜 건 아니죠. 삶에서 여러 기여도 많이 하셨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살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다양한 변수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몸의 변수가 굉장히 크고요. 자산의 변수가 굉장히 크고 또 관계의 변수가 굉장히 큰 게 노년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일단 아프고요. 예상치 못했던 통증이나 혹은 질병들이 한 생애의 남은 시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거기에 따른 의료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고 의료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료 비용은 개인이 지불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인프라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건데 이 인프라가 구축된 것이 유지되는 데에는 누군가 부양 비용을 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건 당연히 젊은 층들이 되는 거라 이걸 내가 돈 있으니까 의료보험료 내니까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내가 병원 가는 거야? 전 그리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 진짜 감사해야 되고요. 이렇게 기꺼이 일하고 함께 상호 돌보면서 부양을 맡아주는 젊은 층들에게도 정말 좀 고맙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노후의 세계가 온다는 건 이런 의료 대란하고 맞물려 있는 거고 부양 그중에서도 의료 인프라하고 어마어마한 연결이 돼 있는 거라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또 잘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눈 부릅뜨고 또 세금도 열심히 내고 열심히 일해주는 젊은 층들에 대한 상호 감사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돈 문제입니다. 우리가 늙어도 돈이고요. 나이가 적어도 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지금 자른 머리, 또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거 다 돈이거든요. 누군가 만든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돈이라고 하는 화폐로 상호 교환해서 사용하는 거긴 한데 나이가 들면 이 돈이 진짜 중요해지고 또 적어지기도 하고 절실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과정에 노후를 산다는 건 돈을 쪼개는 것이기도 하지만 노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준비, 또 이 비용에 대한 관리, 또 앞으로에 대한 보조, 또 혹은 보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되고 노인 사회가 된다는 건 노년기에 들어갈 비용에 대한 재정산이 필요하고 재구축이 필요하고 또 다시금 노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산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우리나라 노년들의 살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전 세계에선 볼 수 없는 80세 이상 되신 분들 살률이 현저하게 높아요. 전 세계 1위입니다. 늙으면 삶에 대한 의지가 더 커집니다. 나이 들잖아요. 질병 위기에 있는 분들은 살고 싶어서 병원에 머물고 통증을 견뎌내면서 건강하게 다시 걸어서 병원을 나오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80 넘은 분들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왜 이분들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기꺼이란 말을 사용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되었는가. 빈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상대 빈곤율도 굉장히 높고 절대 빈곤율도 꽤 높은 편인데 특별히 우리가 상대 빈곤율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가난해 이렇게 느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좀 없이 살아도 견딜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고령으로 계신 분들은 지금 고령이면 갑자기 빈곤이 되신 게 아니에요. 평생 빈곤하셨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젊을 땐 돈을 벌었고 어떻게든 유지를 했던 건데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고 몸도 나에게 더 이상 일하도록 허락되지 않고 더군다나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진 돈으로는 병원을 제대로 갈 수도 없고 병원을 간다 하더라도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이게 결국은 다 무슨 얘기냐면 빈곤하다는 뜻이에요. 돈이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비싼 병원에 가서 간병인 또 의사 간호사 다 들러붙어가지고 VIP라고 그렇게 이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우린 인생에 VIP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나이 들면 VIP가 아니에요. 그 나이 든 분들이 VIP가 되기 위해선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노년기에 빈곤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돈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대한 처절한 자기 채찍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가? 내 인생은 도대체 뭐였는가? 나는 실패자다라고 가장 삶의 기쁨과 존중을 받아야 될 그 시점에 자기 스스로를 가장 낮은 지점에 놓게 만드는 것. 그게 어쩌면 자존감의 문제 이전에 빈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은 모든 것을 사로잡고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요. 모든 것을 죽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